인생살이 원칙들 제3교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0가지 원칙을, 인생살이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10번째 원칙, 끊임없는 쇄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끊임없는 쇄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끊임없는 쇄신은 자기 개발에 관한 법칙들인데, 원칙들인데, 무딘 톱날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 톱날을 갈아가지고 톱질을 하면 훨씬 쉬워진다. 쉽다. 결과적으로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하라. 꾸준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정신을 사용을 하면은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 보니까 나무꾼이 톱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톱날을 갈아가지고 옆에 톱날 가는 거가 있는데 그걸 갈아가지고 톱질을 하면은 상당히 빨리 끝날 건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보세요. 지금 오후 4시가 돼가지고 6시가 되면은 해가 질 건데 해지기 전에 나는 이렇게 톱질을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톱날을 갈아가지고 하면은 톱날 가는데 5분, 그 다음에 톱질 하는데 15분이면 20분이면 끝날 건데 2시간? 그래 하세요. 계속해서 가면서 보니까 그 친구가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더래. 이거를 제가 이 모 회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김 박사 맞아. 우리 직원들 중에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또 어떤 우리 임원은 자기 부인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않고 그냥 애만 그냥 닥달하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딘 톱날 갈지 않으면 톱질이 어렵고 둔한 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돼, 수사? 건강이 나빠지니까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운동을 안 해요? 게으르고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종종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 지금 에너지가 너무 바닥이 나 있는 경우에는 모든 걸 중단하고, 마치 차에 휘발유가 없으면은 모든 거를 중단하고 휘발유부터 넣어야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약하고 기력이 약하면 모든 걸 중단하고 근데 충전부터 하세요. 차에 휘발유가 필요한 것 같이 우리 건강에, 우리 인생에는 돈이 또 필요해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서 자기 쇄신, 자기 개발을 안 한다 그러는데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해요? 아니, 자기 개발 중요하죠. 왜냐면 병이 들고 죽으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달 줄 건가?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그래. 바빠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그 사람 차를 빌려 타고 있는데 세상에 바닥이 났어. 기름이. 해가지고 불이 깜박깜박해. 그래서 아니 바로 여기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죠. 그랬더니 괜찮아요. 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은 한 3, 4분 후에 또 주유소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지나갔는데 세상에 그 다음 주유소 만나기 전에 멈춰섰죠.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가지고 부르고 뭐하고 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니까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아픈데 미루고 그냥 무시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누워서 그러니까 다른 거가 더 중요하고 시간이 없다고 그냥 자기 개발, 자기 쇄신 안 하고 그러니까 차가 쓴 것처럼 맞아. 몸이 서버린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많죠. 제가 아는 예. 그 의사 말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자기 쇄신하고 운동하고 그랬으면은 나이가 들어서 대단히 건강할 건데 기억에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김 교수 은사인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명예교수 만났죠? 그분이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 쇄신한다 그럽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늘 걸으시는 거예요. 늘 높은 걷고 언덕을 걷고 그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수영을 하고 그래서 매일 걷는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방법을 모른다 그래. 방법을 모른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자기 쇄신 방법을 모른다. 그러지만은 솔직히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수산한테 계속 하라고 해가지고 시계를 딱 채워서 그렇게 하라고 그게 뭡니까? 이거 걷는 거요. 자기 걷는 쇄신. 거. 얼마나 들고, 그래야 그렇죠. 된다고요? 네. 얼마나 그래야 된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왜 우리 일부 상당수의 한국 분들이 이렇게 시간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자기 개발, 자기 쇄신 이거를 미룰까 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봐봤어.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왜? 정치인들이 정말 이 자기 개발, 자기 쇄신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정치를 해요? 글쎄, 그래서 했더니 조사해 봤더니 가장 이거를 역사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세종대왕이에요. 네.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 쇄신해요?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니까 하여간에 이런 분야에 똑똑한 사람은 다 채용을 했어. 하인이라도. 그리고 신하들 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을 중국에다 보냈어.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쇄신 꾸준하게 자기 쇄신하고 그런 분이 충무공이요. 충무공은 많은 시간과 많은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목수 그런 데 상의하고 거북선 개발하는데 한중록에는 그 전쟁 중에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이 조사해본 바에 하면 많이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시고 충무공은 거북선을 만드시고 그래서 한국 민족을 세우시고 그렇죠. 일본 이런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이겨내고 나라를 지키시고 정말 발명가들이시네요. 그래. 근세사의 유명 인사들 보니까 김구 선생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해가지고 특히 우리 이 김구 선생님은 자기가 제가 이 박사처럼 박사학위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경청하고 해가지고 뭘 배우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감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과정에 들어온 분들 고인이 된 사람들만 이야기할게요. 그런 정치인들을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아는데 그중에 최병렬 한나라당 그 당시에 총재가 계세요. 그분에게 질문을 해봤어. 우리 정치인들이 끊임없는 자기 쇄신 공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그런 거를 한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걸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알기로는 그때 자기하고 당은 같지 않지만
독서를 많이 한 사람,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분들, 또 경청을 자주 하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자기 개발, 자기 쇄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강영훈 총재,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직접 또 체험한 분들은 고인이 된 박원순 이 시장님, 그런 분도 굉장히 이 자기 쇄신, 아세요? 여러분 박원순 네, 네. 시장님 그 이야기 좀 해요. 얼마나 이분이 자기 개발 교육 받기를 좋아하고 그랬는지. 교육에 많이 오시고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경청하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 인내심이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생살이 원칙들 중에 그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넘버 10 원칙, 10번째 원칙, 끊임없이 자기 쇄신하라. 네. 이거는 정말 자기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리더가 되고, 특히 회사의 직원들, 특히 가정의 주부들, 그런 분들이 이런 그 원칙을 잘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은 돈 없다, 시간 없다 그러지만은 이 자기 쇄신, 이거는 돈, 시간으로 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품질들이 좋은 그런 자기 쇄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비슷하게 만든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보약이 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양약 같은 방법. 양약은 주로 서양에서 하는. 세 번째는 한약, 한국 사람에게 맞는 그런 자기 쇄신 방법. 네 번째는 쥐약 같은 방법. 그래서 4번째부터 하기로 해요. 쥐약 같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먹기는 보기 좋고 그러니까 탁 먹거든요. 먹으면 그 다음에 독이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렇죠. 네. 맛과 모양은 굉장히 좋고 저렴하고 이런 거 보기 좋고. 좋지만은, 그런데 성장해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대단히 치명적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여러 가지 장래를 보고 해야 돼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가 보다도 지금 금방 내일 모레 시험 잘 치는 거 그것만 해서 애를 그냥 쥐어짜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흔히 드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해요? 오리하고 토끼하고 독수리가 있는데, 맞아. 3가지. 그거 한번 최대한 이야기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오리가 독수리 따르려고 그러다가는 날개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 오리 엄마가 오리 엄마가 누구 자식이 부끄럽다고? 독수리 자식이 부러워, 그 옆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독수리 아들같이 되라고 막 그냥 날개를 해서 뛰어밀고 막 나르라고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오리는 예를 들어 오리는 간단한 수영 그런 거 조금 할 줄 알아.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하고. 그래. 그래서 이 녀석은 수학을 잘해. 오리가. 이 예를 하나 듣게. 그런데 또 딴 독수리는 수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수영하고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옆집 아이는 수학하고는 거리가 멀어. 해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우니까 수학 학원에다 보내. 자기 아유, 불쌍해라. 오리 동생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리가 날개 연습을 하면 막 어떻게 날개가 됩니까? 찢어지고 애가 우울해지고 크지 그냥 자살해 버리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 커다란 자기 쥐약 같은 자기 자녀들한테 쥐약 같은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보약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아이의 적성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 아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 이야기만 하는데 솔직히 우리 국민 교육으로 대부분이 이런 삶에 큰 도움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님이 전에 나한테 부탁한 거 있어. 김 박사. 우리 전 국민이 끊임없이 자기 쇄신해야 되고,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해야 될 분야가 소통교육입니다. 예. 소통교육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고 잘 듣질 않아. 예, 그래서 제가 고인이 됐지만은 지금도 그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소통 교육학원은 원칙 중에 5번째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10번째 원칙. 끊임없이 쇄신하라. 네. 자기 개발해라. 이런 습관이고, 다음번에는 제사교시에서는 9번째 원칙, 9번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코칭 컨설팅 하겠습니다. 네.